자, 이번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양정철, 서훈 4시간 만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어떻게 보니까 공교롭게 두 원장이 됩니다. 두 원장의 저녁 만찬. 정치권 논란 꽤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사를 지금 일단 2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양정철 서훈 4시간 저녁 회동 뒷말이 나온다. 그러자 이 회동에 대해서 양정철 원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해명을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사적 모임일 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그러나 정치권은 꼭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야당은요. 회동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시죠.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사진과 영상 그리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21일 독대 보도에 양 원장 식당에서 비밀 회동했겠나 그러면서 약간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야당은 국정원 총선 개입 떠오른다. 여당은 과잉 해석 말라 선을 긋고 있지만요. 여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조금 모양새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있어요. 양 원장 단순 만남도 구설 모르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논란의 4시간 만찬 회동은요. 앞에 한겨레 기사처럼 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동선이 노출된 국정원장. 그렇습니다. 국정원장. 우리나라의 최고 정보기관 수장입니다. 그 행보 자체는 정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출이 됐습니다. 양정철 미행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국정원장과 여권 실세로 통하는 인물의 만찬. 이게 보도가 돼서 이제 파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흘린 것 아니냐. 여권에선 양 원장에 대한 내부 견제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설입니다. 야사당 서훈 원장 정치적 중립 위반일 수 있다. 대화 내용 밝히고 사과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이 노출된 국정원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거든요. 그 영상 저희가 좀 짧게 묶었습니다. 보시죠. 팩트에서 지금 공개한 지금 더 팩트에서 공개한 영상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맨 앞에 나오는 인물이 양정철 원장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이고 그 뒤쪽에 서훈 국정원장이 보이고 있죠.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 장소가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정식집 앞입니다. 지난 21일 저녁 6시가 조금 넘긴 시간부터 4시간 정도 만찬했는데요. 참석자는 저 두 인물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 민간인이 누군지는 뭐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도 그 민간인은 민간일 뿐이다. 그러니까 누군지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모습 보면 뭐 90도로 서훈 원장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봐서 약간 윗사람 대우를 해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끝난 뒤 국정원장이 떠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 앞쪽에 보이는 차량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경호를 담당하는 직원 같은데요. 차량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 지금 언론에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저희가 기사 2개 그리고 영상까지 봤습니다. 논란의 모습이죠, 지금. 자, 네 분 패널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씩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선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부적절한 만남이죠. 부적절한 만남인데 저는 예. 양정철 연구원장이 예. 곧바로 이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대고 황색 저널리즘이다 하면서 파파라치 뭐 이런 예, 그러면서 있었어요. 비난을 하는 거 보고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이분이 예.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실 외국으로 2년 동안 거의 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나갈 때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국내에 남아 있으면은 나를 실세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공적 시스템으로 이 국정이 예. 움직이지 않고 실세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내가 그만큼 주목을 받으니까 외국에 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나가기 전에도. 그리고 나가서 중간에 간간히 들어왔을 때도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보도가 되니까 나는 예. 지금 공직자도 아니고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도를 하냐 하면 예. 보도한 언론을 비판을 하는데 정말 이건 앞뒤가 맞지가 않다. 예. 그리고 정권의 실세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 말이죠. 예.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이런 친분을 가시하는 것만으로도 그 각자의 그러니까 한 분은 공직자 아닙니까? 예. 국정원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직자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런 실세들의 친분 과시만으로도. 그리고 또 국민들은 그 공직자가 제대로 그러면은 자기의 역할만 할 것이라고 예. 볼 것이냐.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어.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어. 대단히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만찬, 뭐 사적인 모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렇게 만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러면은 뭐 진짜 사적인 관계라면은 뭐 전화 통화 정도로 인사를 하고 뭐 그 정도로 끝나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 최영선 위원께서는요. 일단 사적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예. 해외에 나갔던 그 초심으로 공직에 있는 기간에는 만남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이 모습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뭐 주변에 좀 정치권 인사들한테 물어도 보고 기사도 찾아봐서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단순 사적 모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언론의 과도한 취재와 관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적절한 회동으로 볼 것이냐, 그도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 자,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쓴 게 참 대략 난감이다. 이거 이렇게 답하기 썼는데요. 난감하다 이런 뜻인가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딱히 잘못한 것을 특정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행태라는 측면에서 형식과 행태라는 측면에서는 좀 잘못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행태라는 표현을 쓰니까 약간 좀 이게 행동과는 좀 다르죠. 어쨌든 행태라는 포맷이라고 표현은. 하면 어쨌든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정보부의 수장이라는 그 자리가요. 굉장히 그 내밀하고 비밀, 비공개 뭐 이런 게 굉장히 뭐 비공개 생명이에요. 자체가 원칙입니다. 정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국정원을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그 비슷한 권력기관들 중에서 이제 그 국세청 같은 데를 제가 다뤄보면 국세청은 국세청장이 되는 순간 개인 전화기를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인들 연락 같은 거 당분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공과 사가 정확하게 구분돼야 되는 자리들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서훈 원장께서도 대북의 그 중점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순간부터 사적인 연락을 거의 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연락을 사적으로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사적 영역이라는 것도 또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생활이라는 건 반비례로 없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는 것이 뭐 모든 분야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국내 분야를 좀 폐기해 가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 다 관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동선이 드러나거나 누굴 만났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일반적인 영향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반적 파장과 영향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굉장히 허술했다. 그리고 국정원장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뭐 좋으신 분이겠지만 그 공적인 자리로서 해야 되는 갖춰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분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광화 변호사께서는 일단 이 사안에 대한 쟁점은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동 자체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국정원장이라는 인물의 동선이 노출됐다는 부분.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두 개 다 문제고요. 예. 저 오비락에서 물음표를 했는데요. 예. 과연 이야기하듯이 오비락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비락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거는 예. 어떤 뜻인가요? 예. 단순한 사적인 만남으로 끝나겠네 이런 뜻입니까? 지금 해명 자체가 오비락인 것처럼 사적인 만남에 불과하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위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 지위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본인이 처음에 취임 일성이 총선 승리였고 민주연구원을 총선 승리의 병참 기지화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예. 병참 기지화하기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국정원장을 왜 만나느냐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장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아주 바쁠 사람 같거든요. 그렇겠죠. 일이 많겠죠. 일이 아주 많고 바쁠 사람이 왜 이 시간에 만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 시간에 굳이 왜 만나는지 그리고 본인들은 뭐 저녁에 식사 자리 만나는 것이 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만 예. 진짜 문제 없는 만남이라면 차라리 낮에 뭐 업무 시간에 만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사적으로 왜 만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텐데 예. 저녁에 밤에 왜 만나는지 이것들이 바로 오비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만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예. 특히 뭐 어쨌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예. 뭐 설득력은 없지만 있었지만 국정원장은 지금 답이 없어요. 국정원장이 왜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예. 됩니다. 왜? 국정원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국정원의 위치 자체가 예. 일반적인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의 과거 뭐 총선 개입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돼가지고 예. 과거 정부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한 것이 지금 현 정부인데 예. 왜 만났는지 국민이 의구심을 느끼는 부분은 그 부분이니까 국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뭐 야당을 중심으로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국정원장을 출정시켜서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국회 쪽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양지열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동굴의 우상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예. 뭐 사람들은 생각할 때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비춰서 뭐 어떤 사실관계를 판단할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언론에 보도가 될 때는 독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보도가 됐거든요. 마치 과거에 어두웠던 기억들, 정권의 실세들끼리 만나서 뭔가를 꾸미는 일처럼 그렇게 포도는 그렇겠죠. 됐어요.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저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예, 이제 보는 것 그렇게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그 두 사람만이 독대했던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저 자리가 뭐 비밀스러운 지역이 아니에요. 저기는 딱 보니까 저도 아는 곳이에요. 아. 네. 이게 뭐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도 가보셨어요, 아니에요. 저곳에? 네, 저 곳은 아니고요. 저 주변 식당들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게 근무와 관련이 없는 일이니까 저녁 시간에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여권에서도 예. 뭐 자리가 자리니까 더 신중해야 되는 얘기도 해야 되지만 예. 또 국정원이 내부의 파트, 국내 정보 파트들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예. 있고 양정철 연구원장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그러니까 달라진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속단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과연 정말로 이 사람들이 뭔가를 꾸민 것이냐 아닌가는 뭐 드러날 수 있으면 드러나겠지만 너무 뭐 이걸 대놓고 처음부터 이거 국정원장이 옛날에 정치 개입했으니까 이렇게 볼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요 내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 양지열 변호사는. 누가 흘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날 이 21일에 저녁 회동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누가 흘린 것 아니냐. 여권에선 뭐 양 원장에 대한 내부 견제설이 나돈다.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언론 쪽에 알려줬으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촬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그러니까 저 얘기도 뭐 양 원장 같은 경우 얘기를 하는 게 예. 여의도에서부터 강남식당까지 누군가가 따라왔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의 동선이 노출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정원장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 나왔죠. 그러니까 예. 지금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국정원장 그러면 과거의 비밀리에 어둠 속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처럼 지금 인식이 돼 있지만 국정원 역할을 바꾸겠다고 국정원 스스로 개혁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옛날의 뭔가와 지금의 문제를 겹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진 건지 아닌지는 예. 뭐 차후에 스스로 밝혀지겠지만 미리부터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랬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세 분은 좀 같은 결이신 것 같고요. 양지열 변호사는 약간 다른 결의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내용 보시죠.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일단 큰 제목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국정원장과 여당 실세 만남 정치권 파장이다. 뭐 그리고 여기 뭐 20일 밤 뭐 술을 곁들여 식사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약간 눈길을 가는 내용이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여기 제목을 봐주시죠. 정권 막후 실세그룹 재수의 멤버. 재수하면 우리가 수험생이 뭐 입시를 한번 도전 더 하는 거.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뜻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낙선 후 모임을 만들었다. 노영민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회원이다. 탁현민도 참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 동아일보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재수회는 2012년 대선 이후 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란 취지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은 이 재수회의 멤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재수회 소속이 누구인지 이렇게 또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동아일보가요. 글쎄 일단 동아일보의 이제 보도니까요. 그 전제를 깔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서훈 국정원장, 조윤재 주민대사 뭐 등등 그리고 박광훈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그 회동과 관련해서 뭐 정치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독대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이제 만나는 그냥 식사 자리였고요. 그리고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뭐 긴밀하게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그날 아닙니다.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급하게 가신 건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약속이 있었던 건지. 아니 원래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 일과 이후에 3까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연구원장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인가요? 하겠습니다. 연구원장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일로 만나신 건가요? 사실 사적인 친분이 있으시더라도 두 분 다 책임자신데 그렇게 만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비판이 나올 거라고 예상 안 하셨나요? 자, 수고들 하세요. 사적인 지인 모임이다. 원래 잡혀 있었다. 국민을 우롱하는 아주 무책임한 설명입니다. 대통령 최측근이란 자리는 국정원도 장도 쉽게 불러낼 수 있는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총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발 권력형 공천의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장시간 독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 개입의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합니다. 과거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르는 그림이 아닌가 합니다. 정보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해운 위원장님께서는 정보위를 즉각 개최해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영상 중에 보면 뭐 독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보도 내용이나 해명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독대는 아니고요. 뭐 여러 명이서 같이 만난 걸로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수환 평론가. 예. 재수회라는 표현이 지금 동아일보 기사 따르면 재수회라는 모임이 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모임? 재수회라는 뭐 이름은 제가 들어봤고요. 근데 이제 그 멤버들을 이렇게 저렇게 특정해서 나오니까 멤버가 누군지까지는 못 들어보셨고요. 예,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예. 특정해서 나오니까 참 대단한데 예. 저 여권 핵심 관계자와 또 다른 관계자의 발언이 조금 어떻게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저게 진짜 쿼트라면 조금 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모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들어요. 이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멤버의 일부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가끔씩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더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이게 진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예. 그러니까 이제 쿼트로 나왔으니까 어쨌든 저게 뭐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형식에서 이게 더블 쿼테이션을 하는 거는 실제 취재가 된 거잖아요. 누군가 저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임이 정말
굉장히 좀 차라리 이제 공식화해서 모임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방향을 잘 이끌어가는 예. 게 좋겠고 그런 게 예. 아니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많이 듣는 얘기지만 예. 지금 이 현 정권의 의사를 전달하려면 예. 어느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뭐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해요. 아. 차라리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예. 역할을 차라리 전면에서 해주셔가지고 그 언로를 열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좀 공개적으로 예, 뭘 그런 좀 생각 의견을 좀 마저 받아라. 좀 듭니다. 예. 근데 뭐 의견을 받는 통로가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왜 경제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예.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 이제 예. 메시지가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혼재돼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룹이 있다면 예. 사실은 예측 가능성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도 심리고 모든 게 그렇듯이 그래서 그 뭐 어디다 얘기하면 조금 그 반응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겠다 이런 그룹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정권을 끌어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제가 기자로서 느끼는 감인데 오늘 이 재수에 정치권에서 꽤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명단이 맞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참 기자들이 아마 이 명단에 거론된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어느 정도 내용까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주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